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검찰의 전격적인 인사. 네.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인사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여러 좀 이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예.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를 했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 수사에 이제 총괄 지휘를 맡고 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부산 고검장으로 새로 발령이 났고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승진 전보입니다. 고검장이 된 거니까 승진 전보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소환 조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수사 사령탑을 교체한다 이런 의미로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경호 검사장 아래에서 그동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실무를 지휘해왔었던 차장 검사 2명. 이 2명도 다 교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맡았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고형곤 4차장 검사가 맡았었는데 둘 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창진 1차장 같은 경우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났고 고형곤 4차장 같은 경우는 수원고검의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의 핵심 어떤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부는 사실상 해체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하던 비판이 있던 차에 그렇습니다. 겨우 이제 뭘 열심히 하겠다고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러자마자 전격 교체된 거예요. 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뉴스데스크에서도 이제 검찰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사실상 이제 결정했다. 조만간 통보할 거다. 변호사하고 지금 이제 뭐 조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 논란이 이제 이어져 오던 사안인데 지난 연말에 송경호 지검장이 이제 주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의지를 좀 수사팀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걸 이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상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제 주간지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 그 뒤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이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제 무마를 했었던 셈인데 이번에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고위 인사를 통해서 송경호 지검장이 교체가 되고 관련 차장 검사들도 바뀌는 뭐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과연 이 지금 나오는 분석들이 맞다면요. 그 분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수사를 거의 정면으로 어떤 이거는 하지 마 하는 신호가 아닌가 이 인사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뒤집으라는 신호로 검찰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존의 지휘부가 이제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누구로 바뀌느냐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발령을 받은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의 신임으로 이제 발령받은 게 이창수 전주지검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시절에 총장의 입으로 불린 대검찰청 대변인이었고요. 대표적인 소위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멤버로 이제 불립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일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수사한 걸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전주지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검장에 임명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된 과거 이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서 지휘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그 전 사위의 주변 가족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출석 요청을 하거나 수사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도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항의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던 그런 또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움직임을 멈춰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송경호 전 지검장이죠, 벌써. 전 지검장도 뭐 아직 이제 그 공식 발령은 아닌 14일에 이제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경호 현 지검장도요. 네네.
지금 정부와 먼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송경호조차 믿지 못해서 더 가까운 사람을 안 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실제로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소환 조사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검찰에서는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어찌 됐든지 간에 조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지금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소환 조사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기존 수사팀의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또 이제 수사 자체가 더 늘어지거나 더 좀 이제 흐지부지 될 가능성. 그러다 보면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특검 요구를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여러 이제 후속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특검 요구를 저항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야권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정말 성역이구나. 네,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검찰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검찰은 건드리지 말라는 선언을 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야권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특검 요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오늘은 인사가 나온 당일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것이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된 보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이 정도의 이제 고위급 인사는 보통은 법무부하고 검찰총장이 이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많이 거를 보던 모습이죠, 그게. 과거에 이제 2020년에서 2021년에 거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그렇습니다. 장관의 이제 충돌로 이제 우리가 목격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인사안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동의했거나 뭐 이러지 않았다면 또 다른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 이제 어떤 반응을 이원석 총장이 보일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9일 전입니다. 9일 전에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의 구성을 별도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검사 3명을 포함해서 전임 그 수사팀이 이제 꾸려졌던 건데 꾸려진 지 열흘도 안 돼서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사 지휘부를 해체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해석이고요. 의지가 반영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그 표명을 거의 무찌르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꺾어놓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 지검장을 교체할 생각이었다면 불과 아흐레 전에 새로운 수사팀 지시를 하고 5월 안에 수사를 끝내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원석 총장이 이번 인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언급을 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한번 드디어 막 특검 요구 있고 막 들끓으니까 처음으로 한번 세게 수사해 보겠다. 뭐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 앞에서 표명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법무부에서 이런 전격적인 인사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민주당 쪽의 인사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최근 행보가 사실은 뭐 덮어주기 위한 뭐 일종의 마무리 이제 수순이냐, 마무리 수순이냐, 아니면 정말 이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검찰은 검찰 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을 위한 본격 수사를 준비하는 거냐 이게 이제 의견이 엇갈렸는데 오늘 인사를 보니까 이원석 총장이 꺾인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데 저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마무리 정도 하려 그랬는데 그 꼴조차 못 보겠다. 뭐 이런 어떤 것도 해석이 가능한 그럴 하나의 수도 있죠. 당사자들이 직접 내밀한 어떤 속내를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석의 영역입니다. 해석의 영역이라서. 근데 어떤 제일 극단에 있는 해석은 마무리는 하려 그랬다. 소환도 하는 척하고 마무리 하려 그랬는데 그 꼴도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적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환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또 반발하고. 그리고 그게 포토라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뒤에도 그 마무리가 원하는 만큼 매끄럽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실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어떤 여러 특검 요구가 빗발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도 참 놀랍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 정부였던 인기가 높은 여론이 인기가 높은 네.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골적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다시 성역이구나 이런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상황 같은데요. 그 사실 예. 이제 뉴스 해석 차원에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이어졌었던 민정수석실 신설과 신임 민정수석 임명 이 맥락까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일맥상통하죠. 네, 지난주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새로 설치를 하고 그건 이제 대선 공약 이제 번복인데요. 그걸 새로 설치를 하고 김주현 수석을 새로 임명한 직후에 곧바로 검찰 고위 인사가 발표가 됐다. 그리고 그 고위 인사의 발표 방향성이라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야권이라든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우려해왔던 민정수석실의 실제 설치 목적이라는 게 사정 권력에 대해서 장악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또 이제 짙어지게 하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이 전부 일맥상통해서 더욱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네. 소환됐죠? 예. 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늘 경찰로 소환돼서요. 지금도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받고 있는 예. 중입니다. 지난해 7월에 경북 예천군의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해서 그 당시 해병대원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히거나 혹은 네. 이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천변 수색에 이제 투입을 했다. 예. 그래서 최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했다라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의 300일 정도가 지났고요. 예. 오늘로 이제 299일째고 9개월 29일 만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라는 건데 오늘 오전에 이제 소환 조사 받을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본인이 따로 준비해온 입장만 뭐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곧바로 이제 경찰 내부로 들어갔고요. 점심 때도 따로 이제 나와서 식사를 하지 않고 도시락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예. 안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유튜브, SNS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소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주장을 하고 있다. 네. 라고 이제 기존의 주장을 반복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준비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MBC에서도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여러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내성천 수색 작업을 현장에서 실제로 지휘했었던 예. 그런 이제 맥락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 회의 등등을 통해서 대대장이라든지 이제 여단장한테 지시를 한 수색 작업 관련해서 지시를 한 맥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시한 내용 중에서는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포함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현장 지휘관들은 당연히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는 걸로 받아들였고 그걸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증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수사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사단장의 허락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가능하냐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 기억납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온 예.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사단장의 지시도 없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중령급의 예. 대대장이 구명조끼 없이 병력을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라고 잘 지시한다는 상상하기 거는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한 예. 일입니다. 이건 인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대대장들이 단독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마 회의적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대장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냐하면 또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사단장은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공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대장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 만큼 아무리 어떤 공적심이 높다 해도 네네. 대대장들이 자기 어떤 자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군 체계를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당시 이제 간부들이 들어있었던 뭐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현장 상황에 굉장히 우려하는 대대장급들의 이제 이야기가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시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검찰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최재형 목사. 네. 예. 이분도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중앙지검장은 교체가 됐지만 최재형 목사는 오늘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선물한 건넨 그런 혐의로 이제 피의자 신문에 출석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조사가 최재형 목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오늘 들어가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진복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했었던 그 말을 이제 약간 틀어서 비꼰 말이죠.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를 네. 받아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겨냥을 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 가방을 수술을 했느니 샤넬 화장품을 수술을 했는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인사에 개입한 게 본질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자들의 질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몰카를 이용해서 함정 취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위장 잠입에 해당하니까 언더커버를 한 것이다. 이제 수사를 할 때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예. 있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언더커버 형식의 취재를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본인의 예. 입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실체는 권력을 이원화하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 목사 앞에서 어떤 인사 관련한 막 얘기를 하는 게 그 녹취에 보면 있어요. 그 화면에 보면은. 그래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다라고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인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졌고요. 동영상이 찍힌 것은 그 훨씬 전인데 네. 그게 찍히고 공개되고 나서 그 인사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어떤 공적 인사권을 휘두르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녹화했었던 영상에 보면 최재형 목사만 그런 선물을 갖고 당시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의자에 쭉 앉아 있었던 다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손에도 쇼핑백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선물 행태가 이제 반복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인사 관련된 어떤 청탁이라든지 기타 다른 청탁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알선수재 같은 이제 중범죄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도 본질은 디올백 수수가 아니라 이제 권력 사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는 약간 갸우뚱한 게 그 디올백은 지금 국고에 기속됐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준 책은 다 버려져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그 기사를 네. 보면 뭐 사인된 책들을 막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책을 버리면 사인은 좀 찍고 버리는데 그 책은 막 버렸는데 그 디올백은 네. 어딘가에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예.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예. 내용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친필 사인본뿐만 아니라 뭐 김영삼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직인이 찍혀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물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같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 재활용 수거 하는 날에 이제 버려진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왜 디올백은 선물 받았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 국고에 기속되는 것이고 다른 책들도 똑같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 그러면 가격표대로 국고에 기속되고 안 기속되고 뭐 이런 건가 그 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의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그 없는 기준이 농담 반 진담 반에서 가격이 기준이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친필 사인이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직인이 찍혀 있는 예. 그런 것도 친필 그 친직인이 찍혀 있는 그런 것도 막 버리는데 그렇습니다. 이 디올백 같은 건 그게 어떻게 역사적 가치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뭐 거기 버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선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따지자면 오히려 이제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는 쪽이 역사적 가치는 더 높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국고에 만약 귀속된다면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책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네네네. 글쎄요. 그 어떤 주장인지 약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